안녕하세요, 최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예전에 했던 사건 중에 유의미한 사건을 설명드리려고 자리했습니다. 오늘은 제 사무실이 아니고 제 집이긴 한데요, 컴퓨터가 있는 방입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들어보셨죠?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조항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어떤 문제가 많이 좀 쟁점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했던 이 사건은 2017년경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드리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담당하던 법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는 이런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무죄 판결이 최초였습니다. 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정상적으로 군대 갔다 온 분들 중에는 야,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 뭐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조금 다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온 가족이 그 어떤 해당 특정 종교의 그 신도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뭐 자기 형제, 본인도 그렇고 거의 모태신앙으로 그 종교의 어떤 교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독실한 그 신자였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교대를 가서 공부를 계속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이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군대를 가지 않으면 전과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전과자 신분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니던 교육대학을 자퇴를 했어요. 다시 수능을 봤습니다. 약대를 들어갔어요. 공부는 정말 잘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사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일, 그리고 또 봉사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하셨던 분입니다. 입영 통지서가 오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종교적인 믿음에 따라 이제 훈련소를 가지를 않고 결국 경고 통지를 받고 그래도 안 가고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계속 쟁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 진정한 양심 여부, 병역법 88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이제 통지에 불응하면은 처벌을 받게 돼 있었거든요. 내 양심에 따라서 군대를 못 가겠다 하는 게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 이게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쟁점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있고 이제 학자들도 말이 많았고 뭐 법조인들 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쟁점이 많이 됐었는데, 저는 이제 해외 사례까지도 조금 비교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병역법의 문제점을 좀 부각시키기도 하고 국제인권 규정 같은 것들도 좀 첨부시키기도 하고, 기존의 이제 대법원 견해는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이제 병역법 위반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도 하고, 그래서 의견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썼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정말 진정한 양심의 어떤 호소에 따라 군대를 가지 않았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진정한 양심이 어떤 건지 증거 자료, 첨부 자료,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입증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재판장님이 굉장히 엄격한 분이셨는데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피고인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고 싶다 해서 피고인 신문 일정을 별도로 잡고 해서 판단을 했는데 결국 1심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이제 당소심도 올라가고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갔었고, 최종적으로 이제 법이 바뀌고 이분이 이제 그 뒤로도 한번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럼 예전에 이제 구속됐던 거에 대해서는 형사 보상을 좀 받아야겠다 해서 형사 보상 관련해서 상담도 한번 오셨었고,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이제 사건입니다. 저도 사실 의구심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피고인을 계속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우리 법률상 이런 이제 어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전혀 없이 무조건 강제적으로 군대를 보내고 군대를 가지 않으면 처벌을 하고 구속을 시키는 게 과연 타당한가.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병역법 제5조도 개정이 됐어요. 본래 병역법 5조에는 뭐 현역병, 예비역, 그리고 보충역, 뭐 사회복무요원, 뭐 예술체육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병역법 제5조에 추가가 됐어요. 대체역이라고 해가지고 길을 하나 열어주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대체역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나서 이제 대체역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법률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데, 이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대체역으로 이제 군 법무를 하시는 분들은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데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병역 의무를 다 이행하도록 지금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나 난 군대 가기 싫어 이러면 난 양심이라고 고소할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꼼꼼하고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고 테스트를 해서 판단을 하면 병역의 의무를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병역법 위반으로 무죄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좀 있었는데, 그 당시 어떤 그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 피고인이 무죄를 받고 했던 것들이 대체역법이 생기는 어떤 하나의 일말의 어떤 계기는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반대적인 논리도 있고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말 진정한 이런 분들에 대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무조건 이제 감옥에 보낼 것이 아니라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준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이제 병역법 위반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했던 재미있었던 아니면 좀 의미 있는 이런 사건들을 설명을 계속 드릴 건데요.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